한쪽 다리에 전맥류 치료를 받았는 것 같은데 반대쪽 다리는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흥미롭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반갑습니다. 청맥병원 전진흥 원장입니다. 전맥류 치료에 있어서 치료의 역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하지 전맥류를 치료하기 위한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노동이 더 많았고요. 출산율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고 아마 과거에도 이 하지 전맥류라는 이런 질환에 의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유병상수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이 전맥류라는 병 자체가 점점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 속에서 옛날에 성각자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왔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에버스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는 이제 식물 이름인데 이 식물을 이용해서 종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문자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원전 한 16세기경에 만들어진 고대 이집트의 유명한 의약무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다리 쪽에 뱀처럼 구부러진 정맥의 모양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한 4세기경에 그리스에 보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신전에서 발견된 조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다리통을 잡고 있는데 구불구불한 정맥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하지 전맥류에 대한 묘사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각이 하나 있죠. 이분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하지 전맥류와 하지 궤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맥류 치료를 위해서 혈관에 작은 구멍을 내어서 소작을 하고 압박을 하는 방법을 추천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이저 소작술이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이런 것도 열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그때는 뭐 쇠꼬챙이 비슷한 걸로 지져서 그렇게 치료를 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런 방법을 고안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다리에 압박대를 느슨하게 감을 경우 출혈이 더 심해지고 너무 세게 감을 때 다리 괴사 및 궤양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기원전 270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굴에서 의사 헤로필루스와 에라스트레이트가 혈관 결차를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지 전맥류 치료를 할 때 시술로도 어려운 혈관들은 혈관 결차를 저희들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도 이런 시도가 있었고 동맥과 정맥이 구분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이 기원전 391년경에 알렉산드리아 스쿨의 화제로 모두 소실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고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분이 카이우스 마리우스라는 로마의 군주라고 하는데요. 한쪽 다리에 전맥류 치료를 받았는 것 같은데 반대쪽 다리는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흥미롭습니다. 이 사진 진짜 저분이 받고 난 사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재밌겠죠? 믿거나 말거나. 기원 후 600년경에 그리스 의사 에지테나는 전맥류를 치료할 때 결찰 및 대복제 정맥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고위결찰술이라고 하는 그걸로는 재발이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반드시 이제 대복제나 소복제 정맥의 발거술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를 만드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485년경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리의 표제정맥 그림과 함께 다리의 해부학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 가지 인체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린 걸로 잘 알고 있을 거고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25년경에는 암브로이즈 페어라는 의사가 정맥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부터 무릎까지 압박하는 것을 이렇게 기술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한 번씩 보면 정맥 궤양 환자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물론 원인이 되는 하지 전맥류나 이런 것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붓기를 빼주고 압박을 해줘서 이제 상처 회복에 더 많은 환경적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85년 파브리스 아키아펜데이테라는 분이 정맥의 판막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76년에 와이즈먼이라는 이제 분이 가죽으로 만든 압박 스타킹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소재가 아주 좋고 아주 탄력 좋고 신기도 편하고 벗기도 쉬운 그런 압박 스타킹이 소양용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뭐 불편해 보이지만 이런 가죽으로 또 압박 스타킹을 또 시도하였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82년에 졸리 코퍼라는 분이 경화요법을 이제 시도하였는데요. 이제 산성물질, 산성이라는 게 물건을 녹이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혈관 안에다가 직접 주입을 해서 경화요법을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1905년에 켈러라는 분이 복개정맥의 발거술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논문에 나올 정도로 기술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맥류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이 되는 이제 관통정맥, 표제정맥과 심부정맥 사이에 있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역류가 생기고 부전이 생기면서 전맥류가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발견하신 분이